어, 그 1번하고 설문 1하고 4번만 보겠습니다. 뭐 시장 수요 공급 뭐 구하는 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첫 번째는 지금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TC 총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TC는 16 플러스 QI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2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20개 기업으로 요 I가 보면 첫 번째 설문에서는 픽스드 코스트, 요 픽스드 코스트 전부 다 고정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다. 마음만 급해 이제. 매몰 비용이다. 그랬을 때 아까 기회비용 얘기했고요.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했고, 두 번째 생산자 잉여가 뭐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고, 단기 공급 곡선이 AC와 AVC가 구분되고 AVC 최하점 이쪽에 MC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로부터 MC를 구해야 최하점 위쪽에 MC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지. 그래서 MC 먼저 구해봐요. MC를 구하면 미분하면 되죠? 요거 제로가 되고 요거는 EQI가 되지. EQI. 그리고 AVC 위쪽에 MC니까 AVC도 구해야 되지. AVC는 뭐죠? TVC를 Q로 나눈 거지. 그렇죠? QI로 나눠야지. 그래서 TVC는 뭐지? 요 QI의 제곱만 TVC죠. 요거를 뭘로 나누면 QI로 나누면 QI가 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공급 곡선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가 MC하고 AVC가 되고 여기는 Q가 돼서 봤더니 MC는 기울기 2배, AC는 45도 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AVC, 여기 꼭 곡선일 평균 비용이라고 꼭 곡선일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가 MC 이렇게 EQI, 여기가 QI.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최하점 위쪽에 MC는 이렇게. 그래서 공급 곡선은 결국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항상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얼마, 요 EQI 이런 식으로 P equal MC equal EQI 이렇게 공급 곡선이다. 두 번째는 요 비용 가운데요. 요 비용 가운데 TC 비용 가운데 16 플러스 QI 제곱이 총 비용인데, 요 픽스드 코스트 요거의 가운데 픽스드 코스트가 얼마예요? 지금 요 16인데 16 가운데 일부가 메모리다. 일부가 비메모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총 비메몰 비용이라는 걸 알아야 평균 비메몰을 알 수 있다. 총 비메몰을 Q로 나눠버리면 평균 비메몰이 되니까 결국 우리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평균 비메몰 비용 곡선을 구하는 거예요. 이 평균 에버리지 비메몰, 메몰 비용은 썬크 코스트고요. 비메몰 난 썬크 코스트, 평균 비메몰 비용 곡선. 이게 이 평균 비메몰 비용은 토털 난 썬크 코스트를 Q로 나누는 것이다. 지금 QI니까 QI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ANSC야. ANSC. 그러면 요 TNSC가 뭔지 알아야, TNSC는 총 비메몰은 고정 비용 가운데 9가 비메모리라고 그랬네요. 가변 비용은 메모리예요, 비메모리예요? 가변 비용은 생산 중단하면 회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부 다 회수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비메모리겠어요. 이게 TNSC다. 그리고 뭘로? QI로 나눈다.
요게 평균 비매몰이고, 평균 비매몰 ANSC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QI분의, 이거 둘로 나눠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QI분의 9 플러스 QI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가 나왔다. ANSC는 QI에 대해서 직각쌍곡선의 형태하고 선형의 형태를 두 개를 합하면 U자로 나온다. U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ANSC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는 애하고 직각쌍곡선으로 나오는 애하고 두 개를 합하면 여기서 쭉 이렇게 합해가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여기 만나는 점이 최하점입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 최하점이. 자, 그러면 이게 ANSC라면 우리의 관심사는 요 ANSC 최하점 위쪽에 뭘 구해야 돼? MC를 구해야 되니까 최하점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minimize ANSC 평균 비매몰을 최소화하는 Q를 찾아보자 이거죠. 물론 QI지 그게 모든 기업의 형태는 똑같고. 자, 요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 그대로 씁시다. QI분의 9 플러스 QI 이렇게 돼 있고. 자,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은 목적 함수 ANSC를 뭘로? QI로 미분하면 되겠죠. DQI, DANSC equal 제로로 보내야 그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QI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QI에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래서 QI의 제곱이 되고 QI의 제곱 여기가 9가 되고 플러스 요 1이죠. 이퀄 제로. 결국은 QI는 뭐가 돼? 3이 될 것이고 QI가 3이면 여기 3 넣으면 3분의 9, 3. 그래서 ANSC의 최하점은 ANSC의 미니멈 최하점은 당연히 6이 되겠습니다. 6. 그래프를 그려보면 ANSC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고 최하점을 통과하는 MC가 있을 텐데 MC는 뭐요? 지금 MC는 이 QI, 그래서 원점에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 이렇게 생겼어요. MC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ANSC고 최하점을 찾아봤더니 QI가 PQ QI가 얼마? 3. 높이는 ANSC의 미니멈 최하점이 6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QI가 3 이상일 때의 MC죠. 공급곡선은. 얘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MC는 뭐라고? EQI인데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내가 얼마나 생산 공급하려고 하냐. P equal EQI인데 이게 공급곡선인데 단 QI가 얼마 이상해야 돼? 얼마? 3 이상해야 되지. 그렇죠? 이것만 공급곡선이니까 이것만 공급곡선.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시장의 단기 공급곡선,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이고요. 이런 공급곡선이 몇 개 있다는 거야, 시장에는. 2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개 이 시장 기업들은 다 어떤 기업들이 경쟁 시장이니까 경쟁 기업들이에요. 경쟁 시장, 거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문제 한번 봐봐. 경쟁 시장에서 볼트 산업이 다음과 같은 단기 비용 함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경쟁 시장 동그라미하고 모든 기업은 동질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동질 상품일 때 개별 기업의 산출량이 이렇게 생긴다면 공급곡선이 이게 뭐예요?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이라면
시장의 공급은 개별 기업의 공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평 합한 거죠. 개별 기업의 공급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얘가 뭐예요? QI가 개별 기업의, 여기 여러분 시그마 P에 버리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산출량을 수평으로 합해야 되면 산출량으로 정리한 다음에 QI가 2분의 P죠. 시그마 QI는 1부터 I가 1부터 얼마까지? 20까지. 다 합하면 뭐가 돼? 이게 시장 전체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 공급량이 되겠다. 독점 시장을 좀 가볼까요? 독점 시장. 한 문제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270페이지 90번 문제. 다시 앞으로 나중에 또 올 거예요. 일단 그 전형적인 문제니까. 270페이지 90번 문제. 전기에 대한 시장 수요 한번 봐봐요. P 이퀄 200-Q니까 기울기가 얼마? -1. 선형 직선이죠? 우하향은 선형 직선이다. 전기를 공급하는 독점 기업, 동그라미 독점 기업이네요. 한개 비용은 MC가 20이네. 일정하다. 그리고 전기의 단위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거 관심이 없고. 그 독점 기업이 단일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경우 몇 줄? 단일 가격. 그러면 차별화된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일 가격 몇 줄 긋고 순수 독점이라는 것입니다. 뭐 수식어가 없으면 순수 독점이야. 차별 독점, 다공장 독점, 뭐 이런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순수 독점이라고. 그런데 순수 독점의 균형 가격 공급량, 이윤 생산자, 이윤 파이 쓰고 생산량이가 PS 쓰고. 언제 균형이 형성돼요? MR equal MC 조건 하에서. MR equal MC. 자, 연습장에 평면 한번 그려봐요. 수요곡선 그리고 P가 0이면 Q는 200이고 Q가 0이면 P가 200이고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 -1인 0,200, 200,0 절편값을 가지고 우하향은 선형 직선이죠. 수요곡선 먼저 그리고 MR 그리면 MR 종축 절편은 같고 기울기 2배니까 어디를 통과하겠어요? 100을 통과해야 되지. MR. MC가 어떻게 생겼다고? 일정 안에 20. 수평의 MC로 쭉 그리면 되고. 자, 첫 번째 옆에 동그라미 반가로 1하고 MR equal MC 이윤극대화 조건은 이제 여러분 답을 쓸 때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 equal MC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뭐 썼어? 소비자의 최적화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독점 기업의 최적화를 써야지. 독점 기업 이윤극대화. 그러면서 maximize 파이. 첫 번째 독점 기업의 지금 순수 독점의 이윤극대화니까 순수 독점 이윤극대화 조건, 독점 기업의 최적화 조건 쓸 때 maximize 파이. 파이는 뭐예요? TR에서 TC를 뺀 건데 TR도 뭐의 함수고 Q의 함수고 TC도 뭐의 함수고 Q의 함수고 요 이윤을 극대화는 뭐 찾자는 거예요 지금? 독점 기업의 산출량 찾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 일개 미분 조건은 뭐를 목적 함수를 파이를 뭘로 선택 변수로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제로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TR의 미분 MR, TC의 미분 MC.
요게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다. 그래서 순수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적어도 이건 써야지. 그리고 뭐 문제를 해결하지. 뭐 수학 문제도 아니잖아요. 경제학 문제잖아요. 두 번째, 설문을 해결.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MR 이퀄 MC 맞아떨어지는 수평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 올려서 가격, 산출량 찾아봐요. 옆에 MR은 뭐야? MR 이퀄 200 마이너스 EQ죠? 기울기 2배니까. MR 이퀄 200 마이너스 EQ. MC는 얼마예요? 20. 그러니까 Q는 90. 수요곡선을 집어넣었더니 왜 수요곡선을 집어넣어? 독점 기업이니까.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를 다 받으니까. 수요곡선을 집어넣으면 110이 가격이 나오겠죠. 이유는 얼마예요? 생산자 잉여는 얼마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윤과 생산자 잉여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비용하면서 다르다 이렇게 해왔어요. 언제 다르냐? 고정비용이 있을 때 다르다. 고정비용이 없으면 같다 이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고정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아무런 단서가 없네. 그럴 때는 그냥 고정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이윤 괄호 생산자 잉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고정비용이 있으면 이윤과 생산자 잉여, 이윤 또는 생산자 잉여 뭐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을 거라고. 근데 문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고정비용이 없다라고 가정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 MR 커브, MC가 이렇게 생겼고 MC가 20이다. 뭐 이렇게 MR 이퀄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독점의 가격이 110이고 독점의 산출량이 90인데 요게 이윤이자 생산자 잉여가 된다. 파이 이자 생산자 잉여 PS. 없다, 뭐가 없다라고 간주를 해야지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이 제로다라고 간주를 했을 때 그렇다. 요런 가정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가정을 둬야 되겠지. 만약에 이런 가정을 안 두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뭐야? 고정비용이 만약에 있으면, 고정비용이 있다면 요 아래쪽은 뭐예요? 베리어블 코스트라니까. 토털 베리어블 코스트야, 고정비용. 그럼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되지. 이 생산자 잉여하고 파이가 뭐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고? PS는 TR에서 TVC를 뺀 건데 파이는 TR에서 TVC, TFC를 뺀 거니까 PS는 파이에서 잠깐만요. 일단 PS를 구하고 파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TR에서 VC, FC 이렇게, 그 다음에 TR에서 VC를 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얘 대신에 뭘 넣어버려도 돼요? PS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려도 되지. 그러면 파이는 PS 마이너스 FC죠. 그러니까 이게 PS라면 이게 PS가 얼마예요 지금? 90 곱하기 90이니까 8100이네. 8100 요 PS야 이게 8100. 그러면 파이는 뭐예요? 8100 마이너스 FC를 써놓으면 되지. 그럼 되겠죠? 네.
두 번째, 독점 기업이 그 경쟁 기업처럼 행동한다 밑줄. 경쟁 기업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경쟁 기업은 항상 아까 그랬잖아요. 항상 수요 곡선이 수평일 때 P 이퀄 A 하면서 MR도 뭐였어요? A였잖아. P가 MR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윤 극대화 조건이 MRQ, MCQ인데 어떻게 써야 돼? 요 TRQ 마이너스 TCQ를 P 곱하기 Q 이거를 P 곱하기 Q 물론 마이너스 TC 이렇게 써야 되지. P가 일정한 값이. 그래서 경쟁기업의 이윤 극대화식을 쓰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Q 이렇게.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P 이퀄 MC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 경쟁기업에서는 항상 P와 MR이 같으니까 경쟁기업은 수요곡선이 수평이니까 그 P하고 MR이 항상 같다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시장을 차별 독점 가게 되면 한 시장은 경쟁이고 한 시장은 독점이라고 하면 한 시장의 독점은 MR을 수요곡선으로부터 절편 갖고 기울기 2배로 구해야 되고 한 시장의 경쟁이라면 그 MR은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수요곡선과 같아. P하고 같다고 봐야 돼.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알면 그게 이제 어디다 적용되는가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아무 지식이 필요가 없어. 그런 지식이. 그래서 P 이퀄 MR이니까요. 똑같이 그래프 하나 그래서 수요곡선 그리고 표시해봐요. 밑에 있으니까 그냥 안 그리고 싶은 거죠. 270페이지 거기 그래프 그냥 보세요. P 이퀄 MR 이퀄 MC니까 이윤 극대화 조건은 P 이퀄 MR 이퀄 MC니까 수평의 그 산출량이 몇 개예요? 지금 180개네. 그러면 경쟁 기업의 이윤은 뭐죠? 제로죠. 경쟁 기업의 이윤은 제로잖아. 그래서 그 TR 이퀄 TC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파이 이퀄 제로 써놔. TR과 TC가 같으니까 파이 이퀄 제로지. 그러면 이 전체 그 위쪽은요, 소비자 잉여죠. 경쟁 시장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아주 극대화되어 있죠. 참고로 그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참고로 그 왼쪽 그래프에서 소비자 잉여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예요? 90 곱하기 90 곱하기 2분의 1 8100의 절반 4050이겠네. 독점 시장에 가봐요. 그 경쟁 시장에 소비자 잉여 구해보면 얼마? 90 180 곱하기 180 곱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알 수 없어? 머리를 흔들어 버리는데. 자, 3번. 독점 기업은 Q는 50단위까지는 P1에 150에 판매하고 밑줄. 그 다음 수량부터는 P2는 100에 판매하고자 한다. 자, 첫 번째 50단위까지 그 다음 수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독점이 다른 가격을 정하는 것을 2급 차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2급 차별. 이게 단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독점의 이유는 어떻게 되겠냐? 뭐 커지는 것은 당연할 텐데 독점 이유는 구체적으로 구해야겠죠. 2급 차별의 경우.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블락 프라이싱입니다.
특정한 수량에 대해서는 특정한 가격을, 그리고 또 다른 수량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가격을 정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나 그런 데 가서 꾸러미로 판매하는 경우 이런 거. 그래서 5개짜리 라면 묶어놓고 하나에, 요즘 라면 얼마예요? 800원? 1000원? 꾸러미로 사니까 잘 모르죠. 일단 800원이라 이렇게 하자. 너무 싼가? 2000원인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네, 다들. 그래서 1000원짜리라고 하면 5개는 5000원 주고 팔면 안 사겠죠. 4500원 주고 팔아야 사겠죠. 이렇게 해서 5개를 살 때, 뭐 10개를 살 때 이렇게 다른 수량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정하는 것을 블락 프라이싱, 구간 가격 설정, 2급 차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생겼는데, 디맨드 커브가 여기 200입니다. 200 마이너스 Q니까 200이야. 그런데 50단위까지는 150에 팔고 P1은 150이네요. 그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는 100에 판다네. P2는 100이야. 그런데 그 나머지 수량은 그냥 알 수 있죠. 수요곡선이 P equal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10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 당연히 100이지. 그러니까 나머지 수량은 또 50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 50개에 대해서는 150에 팔고, 너 100개를 한꺼번에 사? 그러면은 그 나머지 50개까지는 무조건 얼마예요? 150에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50개에 대해서 100개를 한꺼번에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에 판다는 거예요? 100원에 팔아준다 이거예요.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50개 사는 사람은 150에, 100개 사는 사람은 100에 이렇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MC가 이렇게 쭉 MC가 어떻게 생겼으면, MC가 20으로 이렇게 생겼으면요, 일정하면, 자 봅시다. 요 전체 150에 파는 50개에 대해서는 판매 수입이 이만큼이겠죠. 요게 TR1이야. 그리고 요 나머지 50개에 대해서 얼마에 판다고요? 100에 파니까 요게 그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판매 수입이고 TR2입니다. 요 아래쪽의 면적은 MC의 밑면적은 원래는 아까 그랬어요. TVC라고 그러는데, TC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고정비용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고정비용이 여전히 없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제로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요게 TC1이 되고요, 요게 TC2라는 밑면적이 되겠지. 그러면 요 위쪽이 뭐가 되고? 파이 1이 되고요. 요 파이 1, 요게 뭐가 되고? 파이 2가 되고, 이렇게 파이 2 이렇게. 그래서 2급 차별의 이윤 극대화는요, 얘네들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맥시마이즈 그냥 이윤이 아니라 요거 팔아서의 이윤과 요거 팔아서의 이윤을 합해 놓은 걸 가장 크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맥시마이즈 파이 1 플러스 파이 2인데요. 여기에 뭐 거시경약처럼 할인 요소 있어 없어? 없어요. 할인 요소 없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팔아. 지금 팔아. 지금은 일부 팔고 파이 1, 파이 2가 지금 1기 이윤, 2기 이윤 아니에요. 현재 요것만 팔았을 때 이윤을 파이 1이라고 그랬고, 요거 팔았을 때 이윤을 파이 2라고 그렇게 한 거지 1기, 2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콤비네이션 이윤 이렇게 말하는데, 콤비네이션 이윤 이랬을 때 이윤은 파이 1과 파이 2의 물론 합이고요. 파이 1은 TR1에서 뭘 뺀 거고 TC1을 뺀 것이고, 플러스 요 TR2에서 뭘 뺀 거예요? TC2를 뺀 거야.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요 굳이 뭐 TC는 잘 들으세요. TC는 요거의 비용과 요거의 비용이 합이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 MC의 밑면적이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요걸 간단하게 요 전체가 그냥 TC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TR1에다가 TR2를 더하고
그리고 TC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여기가 50단위가 예컨대 Q1이라 그러고 요걸 Q2라고 했을 때 요 TR1은 뭐의 함수죠? Q1의 함수죠. TR2는 뭐의 함수예요? Q2의 함수인가? 아니죠. Q2에서 Q1을 뺀 거 함수지. 요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많이 틀려요. 이건 Q1 여기다 50 넣어버리고 여기 150에다가 50 넣어버리고요. 여기다가 100에다가 100 넣어버리면 그냥 틀려버린다고 바로. 100에서 뭘 빼야 된다고? 50을 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TR1에 대해서는 Q1을, TR2에 대해서는 Q2에서 뭘 빼야 된다고? Q1을 빼줘야 되지. 그냥 Q2 해버리면 틀려버린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TC는요, 잘 들으세요. TC는 요거의 높이에다가 전체 이걸 곱한 거잖아. 그래서 MC 곱하기 Q2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항상 MC에다 Q2를 곱해서 TC라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원래는 TC는 평균 비용에다 곱해야 되는데 평균과 한계가 같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평균과 한계가 언제 같아? 고정비용이 없을 때만 같아. 고정비용이 없을 때만 이게 같아. 문제에서 준 거는 MC밖에 안 줬기 때문에 AC를 안 줬어. 안 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MC를 준 거를 활용해야 돼. 그러면 고정비용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MC를 Q에다 곱해서 총비용으로 우리가 삼는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게 얼마죠? 130 곱하기 50. 이거 얼마예요? 80 곱하기 50. 이거 합하면 되죠. 이윤. 생산자 잉여. 자, 그런데 4번을 보니까 잠깐만 확인할게요. 4번, 5번은 독점 기업이 앞에서와 같은 2급 차별을 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겠냐 아니면 불리하겠냐? 2급 차별하면 누가 좋아요? 기업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두 개로 나눠? 그냥 한꺼번에 팔아버리지 단일 가격에. 왜 나눠요? 이윤이 더 커지니까. 우리 아까 순수 독점 1번하고 지금 나중에 문제를 보면 1번하고 지금 다 비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1번에 아까 뭐 얼마 있어요 이윤이? 8,100 뭐 이런 거. 이거하고 이거 나오면 요 이윤 다 찾을 수 있다니까 여기. 비교해 보면 이게 반드시 커. 그러면 총 수요곡선의 민면적은 다 똑같은데 얘가 더 많이 가져가 버리면은 얘가 가져갈 게 적잖아 소비자가. 그래서 소비자의 잉여는 반드시 감소합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불리해. 2급 차별은 생산자에게 유리하고. 안 그러면 생산자가 그걸 2급 차별할 이유가 없겠지. 그런데 5번 보니까 이 독점 기업이 두 개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P1, P2로 이렇게 다른 가격에 판매한다는 전제하에서 앞서와 같이 2급 가격 차별을 실시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냐? 누구의 입장에서요? 독점 기업에서 가장 유리하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유리하지 할지 안 할지는 이런 일반적인 수식을 가지고 찾아보면 안다 이거죠. 이걸 150, 100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거를 50, 100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P1, P2 쓰고 Q1, Q2 이렇게 써가지고 요 이윤 극대화의 Q1, Q2, P1, P2를 찾으면 정확한 이윤이 가장 커지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찾아보면 달라요. 150, 100이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와 같은 2급 차별은 독점 기업의 가장 유리한 가격 차별 전략이 아니다. 이게 답입니다. 방향이 여러분 쉽게 요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 많아서 이게 집에 가서 그냥 놀아버리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택 이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택 이론
그 다음에 오늘 비용함수를 구하는 거 했어요. 비용함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경쟁 장기균형을 봤고 독점의 단기균형을 봤어요. 마지막에 매몰 비용하고 비매몰 비용 봤네요. 그게 77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90번 문제를 또 봤는데 독점, 경쟁, 2급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봤네. 여기 하면 4문제, 5문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다 복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강조한 거는 안 나옵니다. 내가 계속 매몰, 비매몰 그러니까 그거 나올 거라고 또 그건 너무 반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버렸어. 그래서 안 내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최소한 수업 시간에 다룬 것들을 갖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꼼꼼하게 좀 복습을 좀 하시고 내일 모레 이번 주에는 가능하면 5시 20분이 아니라 6시까지는 시간을 좀 비워주시고 물론 일찍 끝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공부 많이 하면 좋지 않아요? 네. 내일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시험 보는 날 또 힘들면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